안녕하세요. 차트강의 T4 금융공학 세 번째 강좌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종목 차트 매매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다른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 자산을 섞으면 정말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1952년 마코이츠라는 경제학자가 수학으로 증명해서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이론적 근거가 확실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수익을 올리되 자산의 상관 구조에 따라 위험을 30에서 50% 정도 깎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40분의 60,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주식만 사는 것보다 변동성이 훨씬 작아집니다. 배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분산의 원리와 상관도 40분의 60 연구 올해더 전략 비교 리밸런싱과 리스크 패리티 실전 기술입니다. 놀라운 사실,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각 자산의 위험을 단순 평균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세요. 주식 변동성 18% 플러스 채권 변동성 5%를 반반 섞으면 평균이라면 11.5%일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약 9에서 10%입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비유로 설명하면 양쪽 방향으로 흔들리는 줄다리기처럼 주식과 채권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서로 흔들림을 상쇄하기 때문이에요. 이 반대 방향 움직임을 측정하는 게 상관도입니다. 범위는 -1, 관전 반대, 부터 0, 무관계, +1, 동시상승까지예요. 음수일수록 좋은 분산입니다. 역사적 데이터로 보면 주식과 채권의 상관도는 약 0.2에서 0.5 정도입니다. 약한 반발 관계지만 이것이 바로 분산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프를 생각해보세요. 가로축 뒤험, 변동성, 세로축 수익. 가능한 모든 포트폴리오 조합이 여기에 점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조합들이 있어요. 같은 위험이면 수익이 최대, 같은 수익이면 위험이 최소기들을 곡선으로 잇는 게 효율적 프론티어입니다. 효율적 프론티어 위의 포트폴리오는 최고의 비중이에요. 곡선 아래는 비효율적인 조합인데 같은 위험에 더 많이 벌 수 있는 조합이 있으니까요. 가장 유명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대 샤프 비율 포트폴리오. 샤프 비율은 간단해요. 위험 1단위당 얼마나 더 버냐는 수익 효율성 지표입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투자자가 추구해야 할 최적점이에요. 자신의 위험 감내도에 따라 현금을 더하거나 빌려서 레버리지, 수익과 위험을 조정하면 됩니다. 구체적 예시, 주식과 금을 섞는 경우입니다. 주식이 강할 때는 보통 금이 약하고 금이 오를 때는 주식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조합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고 효율적 프론티어 위에 올라갑니다.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비교해봅시다. 40분의 60, 주식 60%, 채권 40% 가장 단순하고 70년 역사로 검증되었어요. 2022년 동시 하락, -17.5%도 겪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장기 수익이 안정적입니다. 많은 은퇴펀드가 이 구조를 씁니다. 영구 포트폴리오, 4등분 주식 장기채, 금, 현금을 25%씩 고정 배분. 변동성이 더 낮고 어느 환경에서도 일부 자산은 강세를 보이는 상시 방어 특징이 있어요. 올해더 포트폴리오, 헤지펀드 거장 레이 달리오가 설계했습니다. 40분의 60보다 변동성이 낮으면서 경제의 4가지 시나리오, 성장 침체, 진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 각각 대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어느 것이 최고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의 위험 감내도, 인생 단계, 근무 퇴직, 세금 상황에 따라 선택하세요. 실제로 주식,
스파이 같은 S&P 500 지수과 금, 골드, 은 역사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주식이 급락하면 금은 올라오는 시기죠. 차트에서 직접 관찰해 보세요. 이게 바로 분산의 증거입니다.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비중이 틀어집니다. 구체적 예시 40분의 60 주식 채권으로 시작했는데 1년 후 주식이 강하게 올라서 35분의 65가 되었다면 이제 위험이 원래 계획보다 높아졌어요. 당신의 위험 관리가 무너진 거예요. 해결책은 리밸런싱입니다. 원래 비중으로 돌아가도록 주식 일부를 팔아 채권을 사는 거죠.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투자의 환급률 떨어진 것을 사고 오른 것을 판다를 감정 없이 실행하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적으로 오른 것을 사고 떨어진 것을 팔지만 리밸런싱은 반대입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기적, 매년 1월 1회, 구간 기반, 주식 비중이 플러스 마이너스 5% 벗어날 때, 변동성 급변시 대부분의 기관 펀드는 두 번째 방식, 역값식 트리거를 씁니다. 고급 개념 하나, 리스크 패리티입니다. 주식 채권 금을 똑같이 33%씩 사면 공정할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주식은 변동성이 18%, 채권은 5%거든요. 같은 비중으로 섞으면 주식이 포트폴리오 위험의 80% 이상을 차지해버립니다. 불공정한 구조인 거죠. 리스크 패리티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각 자산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에 정확히 동등하게 2에 33%씩 기여하게 하려면 어떤 비중이어야 할까? 라고요. 결과는 놀랍습니다. 주식 30% 플러스 채권 50% 플러스 금 20% 정도가 됩니다. 같은 비중이 아니라 각 자산의 변동성을 역으로 가중하는 방식이에요. 변동성이 낮을수록 더 많이 사는 거죠. 경고 중요한 한계, 이론적 완전한 리스크 패리티는 돈을 빌려야 레버리지 만들어집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 원리를 참고해서 적당히 구현하되 과도한 레버리지는 피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세 가지 결정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자산군을 고를지, 주식, 채권, 금, 현금, 각각 얼마씩 섞을지, 40분의 60 vs 09 vs 오래더, 언제 어떤 규칙으로 조정할지, 리밸런싱 전략. 그럼 이 강의에서 배운 차트 강의 종목들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뒤성 격할입니다. 기초는 80에서 90% 인덱스 ETF로 자동화, 아이디어와 타이밍은 20에서 10%를 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다음 강좌 T4-4에서는 이 리밸런싱을 자동화하는 실제 기술을 배웁니다. 튜뷰 알고 스크립트와 키움 자동 매매 API를 조합해서 손 떼고도 규칙이 자동 실행되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경고 중요한 한계, 분산은 모든 손실을 막지 못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초기처럼 모든 자산이 동시에 떨어지는 시장 공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현금과 금만 그나마 대피처가 됩니다. 결론, 이 강의는 교육 설명 목적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어떤 수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손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본인의 위험 감내도와 시장 상황을 재확인하세요.